당장 바꾸세요. 이건 넘나들고 싸우기 시작하면 성장 정체되기 쉬워버립니다. 정체되어 있는 회사에게 꼭 보이는 모습 7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바꾸세요. 첫 번째, 사장이 출근 안 하는 회사예요. 사장이 출근 안 하면서 관리자에게 전권을 위임해서 그가 실질적 경영자로 두고 그렇게 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건건이 결제하고 건건이 지시하면서 사장님이 출근 안 하고 어디인가 가 계세요. 직원도 한계가 있는 거죠. 청지기 마인드로 하고 참 보고하면서 잘하고 싶지만 계속 이렇게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으면서 회사가 정체되어 있는 경우. 이런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사장님이 인맥이 좋거나 어떤 기술이 개발해가지고요. 그걸로 회사가 안정적으로 가는 회사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거래처 끊기죠. 품질 안 나오니까 거래처는 사장님한테 연락하죠. 사장님은 다시 공장장님한테 연락하죠. 공장장은 과장한테 연락하죠. 이게 길어지게 되니까요. 회사에서 답답하기만 한 겁니다. 직원들도 힘들어요. 사장이 출근을 안 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실질적 권한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족들끼리 출근해서 서로 싸우는 회사입니다. 경영자 가족이 출근해서 함께 일한다는 거 바람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자기 책임을 가지고 하잖아요. 밤낮 없이 일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퇴사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족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대한 공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가족끼리 출근해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 걸로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상호 넘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죠. 역할이 구별되어 있고 책임이 구별되어 있지만은 가족이다 보니까 그거를 넘나들게 돼요. 그런 순간 어떻게 됩니까? 첫째 아들 라인, 둘째 아들 라인, 아버지 라인, 며느리 라인, 사모님 라인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전쟁을 하다 보면 밑에 있는 직원들은 어때요?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지부동하게 되고요. 눈치 보다가 이 회사는 어차피 이렇게 다 하게 되는 거다. 나는 떠나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가족들이 출근하는 회사, 책임감 있게 일하는 경우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역할에만 충실한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건 넘나들고 싸우기 시작하면 성장 정체되기 쉬워버립니다. 소송에 신경 더 쓰는 회사. 회사가 일을 하다 보면 소송 전에 휘말리거나 민형사상의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필요한 일입니다. 방어를 위해서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경영자가 소송 전에 휘말려 버리면요, 벌써 1년, 2년, 3년 그런 지난 이야기들이거든요. 게다가 대법원까지 가면 어때요? 6년 걸립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경영자가 기록을 잘 안 해뒀으니까 변호사 만나러 왔다 갔다 해요. 일할 시간이 부족해요. 이거 누군가가 위임을 해서 그 사람이 하면 괜찮지만 경영자가 소송에 집중하느라고 자기 개발 못하고 연구 개발 안 되고 영업활동 안 되고 직원들 케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이거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제가 현장에서 바라보는 건요, 경영자가 소송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거, 이거 회사 정체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몇 년째 신규 사업 없는 회사. 이거 뭐 쉽지 않아요. 회사가 상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선 중이라면 자연스럽게 신규 사업은 나옵니다. 또 핵심 역량이 좋다. 그러면 그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원소스, 멀티 프로덕트, 멀티 채널, 다양한 확산 전략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반대로 이 회사가 지난 3년 동안 신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소스가 부족하다. 동시에 소스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다른 것 가져와가지고 신규 사업 할 수 있거든요. 신규 사업이 지난 3년 동안 하나도 없다. 적자 보지만 손해를 보고 있지만 계속 도전하고 있는 시장이나 상품이 없다. 이런 회사 정체되어 버립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고 있어요. 임원들끼리 대화 안 하는 회사. 이런 현상 많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그리고 각 도들 이렇게 가보면요, 오래된 우리나라의 탄탄한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 꽤 많이 있습니다. 몇백억에서 몇천억 하는 회사 있어요. 이런 회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임원들이 짱짱해요. 그래서 임원들이 새로 개발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성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임원들끼리 서로 싸웠어요. 1년 전에 싸웠어요. 경우에 따라서 4년 전에 싸웠어. 근데 지난 3년 동안 서로 말 안 해. 그러니까 그 부서랑 협력하려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차부장들만 죽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부서 직원들은요, 서로 말도 안 해요. 다른 회사예요. 이런 경우, 대부분의 경우 공장장은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생산 노하우 꽉 잡고 있어요. 그냥 공장은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고, 영업본부장은 영업 노하우, 핵심 거래처들 내가 꽉 잡고 있어요. 직원들한테 공유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정체되어 있고 마진율은 떨어지고 경영자는 고민이 많고 하던 일은 해야 되니까 그들은 존중해줘야 되고 혁신이 안 일어나고,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정체되기 쉬워요. 뇌물인 것 같은, 뇌물 아닌 것 같은, 뇌물인 듯한 느낌적 느낌, 이런 것들 현장에 좀 있거든요. 오늘날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렇게 막 돈 찔러주고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클라이언트에게 할인해주는 거 있죠. 할인해주는 거, 그 다음에 선물 주는 거, 이런 거 뇌물이에요, 아니에요? 약간 애매하죠. 그런데 그 클라이언트 그 과장님, 부장님의 차를 중고로 싸게 팔아줘. 또는 비싸게 사줘. 이런 거 대신 구매해줘요. 여행비 대신 내줘요. 백마진 챙겨주는 거, 3자 채용해가지고 급여 챙겨주는 거, 그 다음에 뭐 결제 대신 해주는 거, 어디 가서 뭐 먹었어요? 근데 법인카드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결제해주는 거, 이거는 사실은 현행법 위반인 소지도 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여전히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있단 말이죠. 그거 경영자가 회계 원칙에 따라서 그거 처리됩니까?
안 되죠. 재무팀이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재무팀이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직원들이 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 못해요? 야, 우리 열심히 해보자. 세상을 변화시켜보자. 고객들 만족시켜보자.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직원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회사는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아닌 것도 좀 있지 하면서 슥 내려가 버립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런 것을 하는 것이 현실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뒤집어 보면 우리 회사의 제품에 대한 경쟁력과 자신감에 대한 어떤 좀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못 끊는 경우도 솔직히 있어요. 제가 현장 가보면요. 제품이나 우리의 공법에 대해서 자신 있으면 이렇게 말해요. 지네들이 정직하게 하면 우리 거 안 쓸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접대 과감하게 끊어버립니다. 아니 아끼려면 오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방향성을 아직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그래도 조금씩은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사 물건을 개인 것처럼, 개인 물건을 회사 것처럼. 자, 정체돼 있는 회사를 가보면요. 회사 사무실 안에 뭐가 있냐면 주로 사장님이 여행 갔다 오신 사장님 개인 취미 물건 사무실에 있어요. 사장님 방에 있는 거는 박수 쳐드려야죠. 박수 쳐야죠. 그런데 회사 어디를 가든지 그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컨셉이 안 맞아요. 아프리카가 있고 막 유럽이 있고 막 미국이 있고 그래요. 막 사진도 막 그런 게 막 붙어 있어요. 그런 거는 사장님실에만 있는 게 적절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사실은 개인 물건과 회사의 물건을 경영자가 자꾸 이렇게 좀 섞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일 때야 큰 문제가 없지만 법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과세 당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거 개인 물건 구매할 때와 회사 물건 구매할 때를 잘 구별해서 카드를 쓰더라도 법인 카드, 회사 카드 나눠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개인 카드, 법인 카드, 회사 카드 같은 말인데 법인 카드, 개인 카드 잘 나눠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사 물건을 살 때에 개인 카드로 실수로 할 수도 있죠. 또 개인 물건 살 때 회사 카드로 실수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엄밀하게 나누어서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콘도를 쓸 때, 골프장을 쓸 때, 주택 임대를 했을 때 그거는 회사의 업무 목적상 수익 대응의 대회계 원칙에 맞게끔 사용하고 재무팀한테도 이야기하거나 혹은 관리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거 다 밝혀집니다. 그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우리나라 속담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다 직원들이 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과세 당국의 조사가 나오면요. 다 증빙 요청하게 되고요. 그거 만들 때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그 뭐 허위로 작성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재무팀 직원들이 직원들한테 말 안 하냐? 그런 일 잘 안 일어납니다. 다 이야기를 한다 생각하시고 경영자가 개인 물건과 회사 물건을 잘 구별해서 사용하고 내가 일을 할 때에도 근로자로서 책임과 권한을 다 누리고 오너로서도 의사결정 권한을 다 누리고 그렇게 가는 회사가 바람직한데 성장이 정체돼 있고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는 회사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게 막 섞입니다.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7가지 정체되어 있는 회사에게 보이는 7가지 특징 여러분 회사에게 있지는 않은지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다 정체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요소로 여러분들이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고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입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